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김익태입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제주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대선을 주제로 토론해 봤는데요. 오늘부터는 도내 각 정당과 정치 세력의 대표 선수들과 함께 20대 대선과 제주의 미래를 놓고 토론회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엔 국회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대표 토론자를 추천받았습니다. 소개해드리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홍명환 선대위 공보단장님. 네, 반갑습니다. 홍명환입니다. 어떻게 홍 단장님이 추천을 받으신 걸로 생각하십니까? 대표 선수로. 아무래도 김한국 의원님하고 토론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아마 보내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국민의힘 제주도당 김황국 선대위 부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선대위 부위원장님은 어쩐 일로 이렇게 대표 선수가 되신 것 같습니다. 아까 홍명환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공유하고 또 열띤 토론하라고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이 양당을 대표해서 나오셨으니까 본격 토론에 앞서서 이 몸풀기 대련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자 자기 당의 대선 후보를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홍보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반론을 펼치고 다시 발표자가 재반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각의 발언에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단장께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장점은 무엇이다? 시작해 주시죠. 저희 이재명 후보님은 소년공으로부터 아주 어려운 삶을 시작해서 스토리 있는 삶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남시장 8년,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4년을 해나가면서 그 행정적 국정 운영 능력을 충분히 보여줘서 좀 국민이 안심하고 그다음에 국정을 개혁해 나가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행정 능력을 보여준 분이다 이렇게 하셨고요. 자, 지금 김한국 부위원장님 반론하시겠습니까? 예, 홍명환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일부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사실 소년공으로 어렵게 커온 점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그 어려운 분들에 대한 대변을 과연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말로만 하는 그런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토론을 하겠지만 홍명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심을 갖고 정책 개발 그리고 초심을 갖고 국민을 위한 그런 정책을 내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말이 앞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홍명환 단장님. 사람이니까 우리가 조금 모자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여야가 합치해서 예. 그런 부분들을 또 수용하고 이렇게 해서 더욱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김한국 부위원장께서 꼽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점은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는 아까 얘기했지만 파란만장합니다. 강단이 있습니다. 추진력이 있습니다. 한 예로 본인이 이제 대학 시절에 그 전두환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통령이죠. 그 당시에 이제 재판을 했는데 무기징역을 이제 구형을 했던 그런 강단이 있는 그 후보입니다. 모의 재판이었죠? 예. 모의 재판이요. 대학교 시절에.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피신도 했었고 그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 최근에 여러 가지 행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처음에 초반에는 좀 이제 정치 초년병으로서 좀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하는 거 보면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단이 있다, 추진력 있다, 준비됐다. 자, 홍명환 단장님. 강단이 상당히 있으신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도 이제 다 구속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는 또 이런 측면도 좀 있지 않은가. 이게 정치라는 게 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해나가는 곳인데 그런 역할인데 지금 너무 보복. 내가 최근에 어느 부인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정권을 잡으면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이게 국정이라는 게 보복 이런 식으로 좀 운영하는 거는 국민들을 좀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보다는 좀 구체적인 정책과 종합적인 정책 제시가 좀 제시됐으면 한 그런 아쉬움이 크죠. 자, 권력에 대한 시각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김한국 부위원장님. 보복의 정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민주당에서 그 얘기를 과연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되는가 묻고 싶은 게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적폐청산으로 여러 가지 뭐 보복 정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느 정부가 되든 앞으로 이 편가르기, 갈라치기,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그런 정치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 기회에 우리 이재명 우리 대선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두 번 다시 정권을 잡더라도 적폐라는 그런 미명하에 보복 정치는 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창부터 쨍쨍 소리가 납니다. 네. 저희들은 이런 정쟁으로 하면 토론이 재밌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또 정책 토론을 이끌어간다는 그런 취지에서 주제는 정책의 중심을 맞춰서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가 제주특별법 제정 3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동안의 제주 발전 혹은 이 제주 개발의 역사와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에 이른 그 여정에 대한 회고와 평가가 쏟아진 한 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이 특별자치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비전 이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양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제주도에 어떤 정책을 펴려고 하는지 그걸 한번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특별자치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얘기해 봐야 될 텐데 특별법이 과연 제주도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종합적인 평가부터 한번 들어보고 가죠. 어쨌든 이 특별자치와 국제자유도시는 민주당 정부에서 시작한 거니까 시작을 했죠. 예. 민주당에서 평가를 먼저 해보시죠. 상당히 저희들 97년 그다음 2002년 이후부터 준비를 해서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외형적인 성장 부분은 상당히 이루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죠. 아무래도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이 됐는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또 외형적 성장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 교통 혼잡, 이러한 어떤 인프라의 부족 이런 것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장점은 그동안에 해서 잘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되 좀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좀 개선하고 고쳐 나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8단계 제도 개선까지 지금 이제 추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을 중심으로 지금 특별법도 그런 일조 조항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도민 복리를 중심으로 한 어떤 특별자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풀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 좀 완곡하지만 어쨌든 비판적으로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김한국 의원님. 예, 그 제주특별법이 이제 만들어진 지가 제법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의 생활은 삶의 질은 결코 좋아졌다고 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 도민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쓰레기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의 문제 이런 문제들만 보더라도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우리 정부에서 아까 우리 홍명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특별자치도에 대한 여러 가지 처음 시작했을 때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어찌 보면 권한을 이양을 해줬습니다. 최근에 보면 그런 권한 이양 자체가 형평성의 문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정부에서 안 해준 게 사실이고요. 특히 우리 제주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7단계 제도 개선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행정시장 직선제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국세 이양 문제 그리고 카지노 갱신 허가제라든지 우리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과연 특별자치도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분이 말씀만 들어보면 두 분 다 비판적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평가를 잘 못 들을 것 같고 각자 그러면 제주특별법이 만들어졌을 때 추구했던 목표에 비춰봤을 때 지금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몇 점을 주겠냐고 일단 점수부터 듣고 나서 한번 세부 토론 한번 해보죠.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한 70점 정도 70점 그렇게 정도. 생각합니다. 우리 김한국 의원님. 저는 71점 주겠습니다. 너무 이래버리면 서로 갱점이 형성이 안 될 텐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려보죠. 자, 지금까지 한 제주 특별자치도 국제자치 특별법 이후에 우리가 제도 개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차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는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두 분이 공히 평가하셨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동안 평가를 해보면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 3법을 이양해 옴으로 인해서 제주도 관광 산업이 많이
한 단계 높아졌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특히 아까 말씀 제가 드렸다시피 도민들의 삶에 대한 부분은 과연 나아진 게 없다. 그래서 우리 뭐 헌법적 지위도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런 권한 이양을 포괄적으로 받아와서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향후 과제가 앞으로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제도 개선 방식을 계속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실 그 7차례 제도 개선을 하면서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개선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땜질식이 아니었나. 특히 이제 특별자치의 가장 핵심은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의사결정을 우리 지방자치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가장 핵심이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최근에 표현하면 박탈된 듯한 느낌, 이게 가장 핵심 요소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부활, 이러한 부분으로 좀 초점을 좀 맞추고 도지사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어떤 권한들을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아마 자치 분야에서의 영역이고요. 그 외에 경제나 이런 부분은 아마 후에 이제 국제자치 부분하고 같이 좀 대화를 해봐야겠는데, 너무 또 우리 도민들의 삶보다는 사실 외부의 자본이나 어떤 그 인력들을 가지면서 좀 지나치게 좀 우리 청정 환경들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제도 개선 방식으로 수차례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그 해법으로 나온 게 지금 헌법적 지위 확보라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한국 의원은 그렇게라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홍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헌법적 지위라는 거는 글쎄요,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그것보다는 지금의 특별자치도라는 틀을 어떻게 우리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거에 좀 포인트를 맞추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현실 가능한 접근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제주특별법을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제주도에서 원할 때마다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녹록치 않았던 부분이 여러 가지 정부의 반대, 특히 항상 얘기하는 게 뭐 다른 지방 정부와의 형평성의 문제를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최근에 또 용역에서도 나왔지만, 그럴 거면 뭐 큰 틀에서 헌법적 지위를 갖고 오게 되면 아마 포괄적으로 이제 권한 유인 받는 특례 조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홍명환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까지 7단계 제도 개선을 하면서 봐왔던 내용들을 보면 한번 그 제도 개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7단계 같은 경우도 3년 가까이 지금 국회에 제출된 상태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3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 과연 이게 현실에 맞는 특별법 개정인가 하는 그런 의문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뭐 정부의 뭐 핑계 아닌 핑계도 있지만 어쨌든 헌법적 지위를 갖고 옴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별도의 정부를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추세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또 우리 그 이재명 후보께서 강원 이제 평화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그런 공약도 내세웠거든요. 그럼 앞으로 제2특별자치도가 무늬만 특별자치도지 뭐 특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금 뭐 여러 가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말하고 있는 제주도만의 특색이 과연 앞으로도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저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주도에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특별자치라는 어떻게 보면은 실험 비슷하게 이렇게 추진을 해왔고 거기서 이제 성공한 부분을 갖고 지금 전국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제주만의 좀 특색이 좀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그 실험 과정에서 성공적이었던 부분은 지금 전국화가 상당 부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만의 특색이 좀 사라진 거는 맞는데 제주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뒤처진 부분이 있지 않느냐. 자, 지금 실험을 해서 아주 좋게 나왔던 부분들은 전국화가 돼 있는데 우리 제주가 실험을 해보면서 특히 우리가 잃어버린 것, 특히 기초자치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상당한 어떻게 보면은 후회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도민들의 상당수
뭐 60, 70% 이상이 뭐 행정시장 직선으로 원한다거나 아니면 기초의회 부하를 원하거나 이런 논의가 좀 해서 저는 도지사에게 돼 있는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좀 분산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7단계 제도 개선을 하다 보니까 뭐 100여 가지 이상이 그 과제들이 있다 보니까 초점이 흐려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도민들의 의사결정,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치결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 회복해 나가는 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자, 사실 대선 국면에서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 하면 이제 헌법은 사실 대선 국면에서 얘기할 만한 성질일 것이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김 의원께서는 필요하다라고 하셨고 홍 의원은 이제 비현실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당 차원에서 국민의힘 제주도당 차원에서 이 중앙당과 이 문제, 그러니까 특별자치도에서 헌법적 지위 확보라는 것들이 공약으로 중앙당이 지금 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예, 제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한번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헌법적 지위 확보라는 이 부분은 그 노무현 정부 때 우리 특별자치도 기본 구상 전략에 들어가 있던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어찌 보면 이제 개헌안에 포함이 안 된 내용인데 저 역시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진행이 안 된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 뭐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우리 대선 후보한테 건의할 용의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개헌이라는 게 사실 말만 무성하고 지금까지 이제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저희 이재명 후보가 쭉 이제 입장을 밝히는 거는 이제 자치분권 개헌입니다. 네. 이게 제주도만을 위해서 개헌한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고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 체제를 지방과 어떤 동등하게 그 분권형 개헌을 하자 이런 입장인데 이게 사실 민주당만으로도 또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최소한 국회 3분의 2 동의를 얻으려면은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님들과 같이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일단 자치분권 개헌을 해 나간다면은 우리 제주도와 같은 특별자치도를 강원도도 뭐 경상도도 전라도도 이렇게 갖춰 나가면서 지방 중심으로 중앙 집중적인 이 대한민국 체제가 아니라 약간 그 분산형인 그런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 이런 과정 속에 제주도의 또한 어떤 특색을 갖춘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 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면 그 되겠습니다. 부분은 이론적으로는 저도 동의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그 처음에 제주특별자치도를 했던 그런 취지하고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가 어찌 보면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면서 그동안 잘된 부분들은 전국화를 시켰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자치경찰당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된 모범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제주도가 요구했던 여러 가지 자치경찰단에 대한 부분을 뭐 정부에서가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가지고 지금은 뭐 지방 분권을 하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제주도만의 특색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죠. 왜 특별자치도고 왜 세종특별시입니까? 자, 이제 헌법 관련된 논쟁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김 의원님 말씀이 아마 진정성을 가지려면 제주도당에서 반드시 중앙당의 반영이 공약에 반영이 돼야 오늘 말씀에 좀 책임을 지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두 번째 주제 소주제로서 이제 기초단체 부활 아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문제가 계속 특별자치하면서 계속 지금 반복되는 논쟁인데 자, 부활해야 된다는 입장을 좀 밝히셨고요. 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했을 때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점이 뭐 행정구조 개편도 해야 되고요. 특히 또 행정시장 직선제 같은 경우도 지금 7단계 제도 개선에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 단계인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 주겠다. 저는 현실적으로 더더욱 어렵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 그 시점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지만 지금도 안 되는 이유를 보면 과연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명환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개헌과 논쟁 구도가 거꾸로 됐습니다. 이게 비현실적인 말씀하신 그렇죠. 거겠어요? 사실 이제 그 지향하는 바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하고 사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날 것이냐. 특히 저희가 의회에서 지난번 우리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건의를 했는데 요구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난색을 표한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뭐
이게 직선을 하게 되면 시장 직선을 하게 되면 이게 특별자치도 취지하고 좀 맞지 않지 않냐라는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는 제주도 인구의 72%를 차지하는 우리 이 거대한 제주시가 있는데 이 거대한 제주시 72%의 제주시장 직선시장과 도지사 간의 이 어떤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은 참 사실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는 있는데 뭐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제주시를 뭐 서귀포와 규모와 비슷하게 둘로 이렇게 행정구역을 나눈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좀 이제 공론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무튼 우리 제주 나름의 어떤 어떻게 보면 이게 자치 주민들이 스스로 의사결정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포기해버릴 게 아니라 자꾸 머리를 맞대고 그 현실적인 방법들을 좀 찾아나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반론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맞는 말씀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사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 자치단체 부활 좋습니다. 좋은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게 조직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제주도에 주어졌던 특례의 문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그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우리 의회에서가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논의 구조는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이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할 수 있는 구조는 되지만 정부의 반대를 어떻게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뭐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근데 김학국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사실 그 분권의 핵심은 뭐냐면 자치 입법권하고 그렇죠. 그다음 자치 재정 권한 아닙니까? 자치 입법 권한과 자치 재정 권한을 이제 상당히 우리 지방으로 좀 넘기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사실 이제 7대3 정도 중앙 7, 지방 3의 구조, 재정 구조를 지금 거의 뭐 6대4에 가깝게 이렇게 하고 우리 이재명 후보도 이제 이런 거를 계속해서 이어서 6대4 정도의 이상으로 어떤 지방으로 재정 권한을 많이 넘겨주고 그다음에 그 지방의 입법 권한, 자치 입법 권한들을 좀 상당히 좀 이제 지방의 거를 좀 강화해 보자. 아마 이런 방향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이거는 정당을 떠나갖고 사실 중앙 정부와 지방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들의 어떤 공통된 생각들이고 저는 그래서 이제는 제주만의 특별한 거를 달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자치단체와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에 대한 자치정부들의 권한들을 좀 더 이렇게 좀 확보해 나가는 차원으로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기초단체 부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이건 사실 큰 목표인 것 같고 지금 당장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지금 계류된 상태 아닙니까? 그중에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어쨌든 이번 국회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 지방선거 바로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당장 우리가 이제 기초 부활에 대해서 하려면 사실 도민들의 주민투표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가장 좀 현실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우선은 행정시장 그 직선제를 좀 해보자.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주시장과 도지사와의 갈등 우려 때문에 이제 풀리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도지사를 선출할 때 예고를 해서 그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 직선제의 효과를 간접적으로라도 좀 미리 같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뭐 우리 송재호 의원님이라든지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이제 발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에서 발의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가 과연 같이 이제 동의해 주시는지 그게 참 이제 궁금하네요. 좀 네. 궁금합니다. 저는 그 행정시장 러닝메이트 제와 관련해서 제가 10대 의회 때도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는 도지사 후보의 의지라고 봅니다. 지금도 그 예고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의무화죠. 그렇죠.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화인데 거죠.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이제 그걸 개정하려고 하는데 사실 행정시장을 예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무화한다?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이 대선 전국에 그 특별법 개정이 뭐 제가 보기에는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 아까 홍명환 의원님 얘기했지만 뭐 예고하면 좋죠. 좋은데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녹록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고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선거 공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예고를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을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예고가 아니, 안 그 되지 부분에 않습니까? 대해서는 뭐 법이 개정이 만약에 안 되더라도 제가 제안을 한번 할게요. 우리 민주당 대선 지방 그 도지사 후보 그리고 저희 당 후보가 서로 합의를 하면 됩니다. 법이 개정이 안 되더라도 이번 우리 그 6월 2일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도 행정시장 예고를 하겠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도 예고를 하겠다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후보자의 의지에 달려있다. 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안 되더라도 우리 홍명환 의원님 지금 공보단장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 도지사 후보께 잘 말씀드려가지고 뭐 법 개정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 두 번째 주제, 국제자유도시 비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특별자치도라는 게 결국 그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본과 물류의 자유로운 이동과 규제 완화 이런 이제 비전을 내걸었는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아주 미묘하게 저희들이 좀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는 사실 국제자유도시라는 말을 한 단어도 사용하지 않으셨고요. 윤석열 후보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지금은 잘 만들어졌으니까 이거대로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김한국 의원부터 먼저 말씀을 해보실까요? 예, 그 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비전 그리고 도민에 대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뭐 지금 현재 국제자유도시에 관련된 도민들의 생각을 보면 개발만 했고 도민들의 이익은 전혀 없다. 개발에 대한 국제자유도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최근에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목적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도민의 복리 증진을 하겠다는 게 어찌 보면 목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루어져 왔던 개발 위주의 국제자유도시보다는 이제는 친환경적이고 그 개발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익은 도민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게 앞으로 이제 가야 될 방향성인 것 같고요. 특히 또 지역 발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만 골고루 제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국제자유도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이 보면은 이제 상당히 이 국제도시의 기존에 해왔던 거를 더욱더 이제 뭐 관광청도 설립하겠다, 뭐 관광 개발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아마 기존 내보다 더 강력하게 국제도시 추진 의지를 아마 밝히실 것 같은데 저희 민주당이 상당히 이게 곤혹스러운 부분이 특별자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풀어나가고자 하지만은 이 좀 국제자유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좀 문제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의도했던 것대로 좀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았나. 특히 1단계 국제도시 계획하고 2단계 계획을 봤을 때 2단계 계획이 상당히 너무 지나치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1단계 상태였던 예를 들면 어떤 공공성을 좀 강화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하고자 뭐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이렇게 토론도 하고 그러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은 아무튼 좀 국제자유도시가 조금은 좀 공도 있지만 과도 많지 않은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좀 이런 극복해볼까 이런 어떤 노력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한 정책이라서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국제자유도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사실 사람마다 자기가 나름대로 개념 규정을 하면 되지만 사실 핵심은 아까 뭐 친환경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다시 그게 친환경 개발이 국제자유도 목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자본과 사람 물류가 자유로운 이동 이거 하나와 그다음에 규제 완화 이 두 가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자본 유치를 통해서 제주도를 더 부흥시켜 보겠다는 것이 이제 국제자유도시 가장 기본 전략이죠. 그럼 이 중에서 규제 완화 지금 당장 좀 이슈가 터졌습니다. 영리병원이 이제 대법원 가서 영리병원 이 문제가 이제 대법원이 결국 영리병원 측 손을 들어줘 버렸죠. 당장 어떻게 해야죠? 이 규제 완화. 자,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 따르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영리병원도 허가를 해주면서 더 제주도를 규제 완화의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게
윤석열 후보의 생각으로 저는 읽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규제 완화라고 해서 저는 뭐 그냥 무의미한 규제 완화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제주도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청정과 공조는 분명히 가야 되고요. 그런 규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줄 부분은 있지만 저는 특히 그 제주도민들이 원하지 않는 규제는 저는 풀어주면 안 된다고 보고요. 특히 영리병원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한 3, 4년을 끌어왔던 지금 어찌 보면 제주도민들이 가장 관심이 뜨거운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낸 상태로 보게 되면 영리병원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지금 판단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제주도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요. 그리고 특히 또 최근에 유성곤 의원께서 그 영리병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 개정안을 냈는데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동의를 했어요. 근데 제주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 이유는 저는 사실 모르겠고요. 영리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 도민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를 봤을 때 저는 공공의료를 이제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신 거죠? 그렇죠. 네. 도당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근데 저희 이제 도당의 공식적인 의견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의원들도 각 그 제주도 그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은 아마 도민의 의견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뭐 이게 상당히 우리 도민 사회에서 몇 년간 그 아주 뜨거운 이슈였고 아마 제2공항 다음으로 아마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도민 그 어떤 공론조사 비슷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실 도민 다수가 지금 그 영리병원보다는 공공의료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이런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원희룡 지사가 그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면서 지금 많이 상당히 이게 복잡하게 돼버렸습니다만은 저는 유성군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대로 우리가 법률을 사실은 개정을 했어야 되고 그 원희룡 지사께서도 그 당시에 도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 개설 허가를 내지 말고 이렇게 불허를 해버렸으면은 됐는데 이게 당시에 조금 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기술을 부리다가 조금 이제 꼬여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사실 영리병원이라는 그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부분은 우리 2006년도 특별법을 만들면서 제도의 영리병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지사께서는 그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하나의 이제 그 수단으로 내국인을 제한하는 식으로 했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에 만약에 원희룡 지사께서 영리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를 불허했다고 하면 지금 최근에 13일 날 대법원 판결 났지 않습니까? 똑같은 판결이 났을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명환 의원님께서 원희룡 지사를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원희룡 지사가 저는 잘했다고 봐요. 법 제도적으로는 원희룡 지사께서 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원희룡 전 지사가 대통령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게 여기서 오늘 논외로 하고요. 아니 근데 민주당에서 자꾸 얘기를 영리병원과 하죠. 관련해서는 원희룡 지사하고 같이 묶으려고 하는데 그건 그럼 아니고 이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 질문 드릴게요. 뭐냐면 어쨌든 두 분 다 그 영리병원 규정 자체를 좀 삭제하는 쪽에는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제주도가 이번에 의견을 냈죠. 제주도 의견은 아까 뭐 잘 이해 못 하시겠다 그러는데 사실 핵심은 하나인 것 같아요. 외국인 전용 의료 영리병원으로 가자. 예. 그러니까 요건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 원희룡 지사가 했던 부분이거든요. 내국인 진료를 이제 제한하는 그 식으로 이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법률을 아예 그렇게 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그러니까 돌아가자는 거죠. 그렇게 예. 돌아갔는데 예. 저는 그 취지 의중을 저는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예 폐지하는 게 낫다. 지금으로서는 저는 그렇게 대법원 판결이 났다고 하면 예. 없애는 게 맞죠. 저는 뭐 유성군 의원님이 그래서 예. 이게 법에 허용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죠. 이걸 자꾸 꼼수로 막으려고 하지 말고 자 도민 뜻이 확인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법 개정을 쿨하게 했으면은 저는 뭐 이게 뭐 논쟁이 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두 분이 국회에 계셨으면 여야 합의로 금방 아니 끝날 그래서 문제. 아까 제가 네. 말씀드린 게 끝날 법 문제. 개정하면 깔끔하게 예, 끝납니다. 깔끔하죠. 그걸 예. 자꾸 지사한테 미루다 보니까 이게 지사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라도 좀 법 개정하면 해서 되죠. 법 개정을 알겠습니다. 그렇죠. 해야 두 될것 분이 같습니다. 이 건에서는 동의하셨네요. 자, 규제 완화와 함께 또 하나가 자유로운 이동입니다. 자, 자유로운 이동하면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제주도의 노비자. 지금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좀 멈춘 상태인데 자, 재개해야 됩니까?
상당히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 현실이 어떤가, 무비자를 통해서 중국에서 특히 중국 관광객들인데, 중국 관광객들이 아마 1,000만 원 정도인가 과거에는 이제 예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국내에 들어오다가 지금은 사실 그러한 어떤 부유층, 어떤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관광객이 오는 게 아니라 상당히 좀 요즘 속된 말로 얘기해 싸구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게 아니냐. 이래서 저는 과연 이 무비자가 과연 우리 제주도가 추구하는 어떤 저가 관광이 아니라 고가 관광하고 과연 부합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한번 신중히 이게 좀 재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비자 입도에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이게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제 174개 국가와 이제 지정 협력 국가가 돼 있는데 사실 문제점은 많습니다. 아까 홍명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저가 관광의 문제는 있지만 그렇다고 제주도가 무비자 입국을 전혀 이제 없앤다? 이 부분은 사실 관광업계에서 반발할 것 같고요. 특히 도민들 입장에서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비자 입도 제도를 없앤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의 여러 가지 공론화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실익을 따진다고 하면 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고요. 예. 저도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실이 있었는가, 그렇죠. 그다음 실태 조사를, 그리고 우리가 제주도가 국제적인 입장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가능한 한 이제 싸구려 관광보다는 좀 고가의 관광들을 좀 풀어나가 보자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당장 이거 아마 폐지하기도 힘든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좀 실태 조사도 하고 관광인들과 우리 어떤 이 도민들이 지금 사실 교통 문제, 쓰레기 문제 이런 것까지 있는데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론화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정도에서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시 국제제도시 얘기할 때 지금 처음 말씀해 주셔서 김한국 의원께서 그러니까 친환경 개발을 해야 되는 걸로 우리가 국제도시 비전을 목표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3차 국제조합계획도 도의회에서 직접 심사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되게 논쟁이 많지만 어쨌든 우여곡절 때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18개 핵심 사업에 들어가는 국비, 도비, 지방비 합쳐봤더니 3.9조, 3조 9천억 되더라고요. 이게 3조 9천억 중에 18개 핵심 사업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뭔지 잘 아시죠? 중산간 4차선 확장도로입니다. 순환도로. 거기에 6천억에서 1.2조입니다. 이게 18개 핵심 사업의 무려 30% 예산을 차지하는데 이게 아까 김한국 의원께서 얘기하는 친환경 개발이라고 하는 목표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중산간도로를 이제 벨트화 시켜가지고 4개 권역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저는 인프라에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기존에도 어느 정도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봤지만 135km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비도 그렇고 4개 거점 교통 연계 이제 전략 사업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아마 가장 많이 비판받은 아마 이번 국제예술 계획 중에서 이 중산간도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번에 국제예술 계획이 사실 1차, 2차 때와 달리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관심을 가져서 지켜봤고 또 도민 참여단을 통해서 도민 의견도 들었고 또 보류를 상당히 좀 보류를 하고서 최대한도로 끌면서 보완 여러 차례 보완을 해서 돼 있는데요. 이 중산간 이 부분이 가장 비판적인 사업인데 과연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 이거는 아마 여야 국민 민주당을 떠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거 사실은 이제 차기 도정, 차기 도정이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계획일 뿐이지 상당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도의회에서 법정 계획으로 승인해 주신 거 아닌가요? 이게 이거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은 또 차기 도정에서 또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제2차 계획도 수정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번에도 아예 법정 개혁이지만은 뭐 꼭 저 21년도에 이거 해야 되겠냐 이런 논란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법정 개혁이어서 통과는 했지만은 차기 도정을 통해서 수정 계획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해서 아마 통과되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시 질문을 원점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개발 위주의 국제 자유의 도시다. 친환경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데 3차 계획의 가장 핵심 30%의 국비 지방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하셨고요. 자유로운 이동을 하자고 했는데 무비자의 각종 부작용이 있으니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보자 말씀하셨고요. 규제 완화하자고 했는 국제자유 도시가 영희병원 이거 안 된다. 규제를 더 원래 규제대로 돌아와야 된다. 다 동의하셨어요. 그러면 국제자유 도시 비전 중에 남는 게 뭐가 있는 거죠?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먹고 살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개발 유지의 그런 사업보다는 제주만의 특색을 갖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게 최근에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제주도에 개별 관광객 엄청 많이 옵니다.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 예산도 트렌드를 안 썼는데. 그렇죠. 예. 그런 트렌드를 봤을 때 우리 제주도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는 답이 나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발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대규모 개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우리 도민들이 겪고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쓰레기의 문제 그리고 교통의 문제가 계속 도민들이 이제 불평불만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물론 대규모 개발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치지만 저는 앞으로 제주도가 가야 될 국제 자유도시의 방향을 개발 유지의 그런 뭐 규제 완화라든지 이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저희들도 뭐 이제 특별자치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아마 이거는 뭐 국민이 아마 뭐 민주당 떠나서 그 우리가 좀 도민이 뜻을 좀 모으면은 아마 자치 분야는 이제 살려나가되 국제 자유도시에 대해서 심지어 지금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폐기론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급격한 뭐 이거 할 거 아니고 좀 논의들을 좀 모아서 이거는 정당을 떠나서 이게 사실 중앙정부가 결정할 일도 아니고 우리 도민들의 의사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다면은 예를 들면 뭐 분법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뭐 자치 이 국제특별법이 한 400 몇 개 조항으로 아주 그 복잡한 법률인데 이 우리 어떤 특별자치와 관련된 것들은 분법을 해서 자치 분야로 자치와 관련한 법률을 만들고 그 외에는 각종 뭐 특례 법안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서 공론화를 통해 갖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도민을 위한 법률로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용어는 계속 갖고 가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뭐 김한국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국제 자유도시 저는 제주도가 어찌 보면 그 섬이기 때문에 지리적인 여건 속에서는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근데 아까도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제 자유도시라고 해서 뭐 사람, 자본, 물류의 이동이 완벽하게 이제 자유로워야 된다.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이제는 많이 지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때가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나왔던 말씀들이 이제 좀 세부적인 좀 정책으로 좀 구현돼서 중앙당에 좀 전달이 되는 뭐 그런 기회가 다시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정도로 토론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분 정도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릴 테니까 이번엔 그러면 우리 김한국 의원님부터 하실까요? 예, 오늘 이 토론회 자체가 뭐 대선 전국에 우리 제주도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우리 도민들께 그 대선 정국과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부채가 이제 1인당 2천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뭐 400억 가까운 400억이죠. 가까운 이제 부채를 만들고 이제 1,000조가 넘는 이제 부채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도민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대선 후보 잘 만들어 주시고 제주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공영 의원님. 예, 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최대 제주 국정과제가 이제 4.3 특별법 개정과
그다음에 이제 특별자치도에 대한 어떤 강화였는데 이러한 부분이 사실 그 단순간에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고 이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저희는 이제 평화와 인권 그리고 환경의 중심지인 제주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한번 그 좀 더 많은 지지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0대 대선과 제주의 미래라는 주제를 놓고 국회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추천한 두 분과 함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제주특별법과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해서 두 거대 정당이 어떤 입장 차이를 보였는지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엔 새로운 제주를 꿈꾸는 제3정치 세력을 초청해서 20대 대선과 제주의 미래를 놓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